여기 한 중국인 학생이 한국의 올림픽 메달 결과에 대해 궤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강의실의 학생들은 일제히 그 중국인 학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키득거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출생의 진저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의 한 유명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전공하며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평범한 지리학과를 전공했었지만 한국 여행을 즐기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지속해서 받아왔던 저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아 보이는 나라, 한국에 온 마음이 끌리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진 케이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특성과 한국의 문화, 그리고 독창적인 한국만의 편리한 생활 방식도 자연스럽게 배워나갔고 이는 배우면 배울수록 독일이나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한국만의 선진국 편리함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특히나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과 응원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저게 정말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었고 이는 곧 우리 한국어학과의 주요 강의 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국어학과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부터 강의의 모든 중심 내용을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한국 선수들의 멋지고 한국적인 모습, 그리고 한국 응원단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강의 주제로 선택하셨고 이는 곧 다른 학과에도 소문이 퍼져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교수님이 보여주신 한국 선수단만이 먹을 수 있는 한식과 숙소, 체계적인 훈련 방식과 놀라운 올림픽 정신은 모든 학생들에게 찬사를 불러일으켰고 저 또한 이미 알고 있던 한국의 매력적인 모습이었지만 올림픽에서마저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모두가 한국의 놀라운 올림픽 훈련 방식과 결과물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던 그때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자리에서 일어나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국인 학생은 뜬금없이 한국의 파리올림픽 메달은 어차피 중국 정부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속국 한국의 뇌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다들 한국만 찬양하고 있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심지어 중국인 학생은 교수님을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며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왜 한국의 메달 결과에 대해 모두가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중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국의 결과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아프리카 난민들처럼 올림픽 메달을 적겠다야 정상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그들은 도쿄 올림픽을 뛰어넘는 수준의 메달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선수훈련 기술과 식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록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의 부모 같은 나라 바로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중국의 절대적인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속국이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중국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중국 정부를 섬기는 문화가 일반적일 정도로 속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게 고영양분인 중국 선수들의 중식단과 훈련 방식을 비공식적으로 몰래 제공했고 이는 한국 선수들의 눈부신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의 올림픽 메달은 누가 가져가야 맞는 것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메달로 기록이 되겠지만 약 1년 내에 한국이 기록한 모든 실물 메달들은 중국 정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딸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부모와 같은 중국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자의적으로 중국 체육회에게 보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한국과 중국만이 알고 있는 철저한 비밀이기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이러한 내부 이야기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즉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찬양해야 되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의 모든 올림픽 메달 결과물 이면에는 중국이 있었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강의 중에 교수님을 포함한 그 어떠한 학생도 중국의 대단함을 알리고 찬양하지 않다니 저는 이것은 무조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도 높은 메달 획득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원래 중국의 것이었던 한국의 올림픽 메달까지 합쳐진다면 더더욱 높은 절대적인 1위를 기록하고도 남을 수치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비밀 관계는 모르고 오로지 한국만 찬양하다니 한국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외국인 학생들이 우러러보고 선망해야 하는 나라는
후진국 한국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진국, 바로 중국이라는 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강의 내용을 수정하시고 한국과 중국의 속국 관계에 대해 설명하신 뒤 중국의 대단함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후진국 한국을 찬양하는 무지성 강의 내용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모든 올림픽 결과물에는 중국이 있었을 뿐더러 후진국 한국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결과물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니까요. 중국인 학생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안경까지 축혀 세우며 계속해서 한국의 올림픽 결과물을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이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중국인 학생의 아무런 근거 없는 무논리 행동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점점 짜증 수치가 올라가는 듯 보였고, 결국 강의실의 학생들은 뭐 저딴 학생이 다 있냐며 저런 사람도 한국어학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냐는 말과 함께 교수님께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시던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폭소를 터뜨리시더니 중국인 학생을 향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날리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역사적인 이유와 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 답변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니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직전까지 당당한 자신감을 보이던 중국인 학생은 갑자기 고개를 사방으로 흔들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고, 교수님께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중국인 학생을 그대로 역관광시켰는데요. 학생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들의 논란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모르고 있네요. 현재 파리올림픽에서 몇몇 중국 선수단 인원들은 다른 국적 선수들의 훈련을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을 강제적으로 요청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나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학생의 의견과 다르게 오히려 지금 중국이 한국에게 빌붙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비단 파리 올림픽에서의 행동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 독일과 미국의 공항에서는 중국인 탑승객들이 한국인의 여권을 훔쳐와 한국인 특혜를 받으려는 단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중국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수준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해외 각국의 공항들은 중국인을 특별 케어하며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들은 전혀 벗어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해외 그 어떤 공항을 가더라도 우선순위에서 현지인을 제외한 1순위로 입국 과정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입국 순위 꼴찌인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 그 자체가 현재의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고 시민의식이 높다는 그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 학생의 주장대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말은 중국이 한국보다 그 어떤 부분에서도 선진국이라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전혀 반대이지 않나요? 특히나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단들은 자신들의 고영양 식단을 위해 오히려 한국 선수단 식당으로 몰려가 한국 선수들이 먹는 도시락과 식단을 줄 수 있는지 요청했고, 중국 체육회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전문직이거나 특수 케이스에 있는 운동선수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중국 체육회가 제공하는 올림픽 식단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이라는 사실과 영양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문제를 말이죠.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극구 거부하겠지만 말이죠. 실제로 최근 중국인들이 일으킨 문제의 사례들을 보면 외국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다 체포된 경우는 물론 한국인 행세를 하며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공항에 입국한 경우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국적인 중국을 극구 거부하면서까지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중국의 자국민들조차도 중국의 처참함을 느끼고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중국 학생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 어떤 역사적 근거와 증거도 없으면서 한국의 선수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결과물인 올림픽 메달이 왜 중국의 것입니까? 저희가 독일 대학교 최초로 한국어 학과를 개설해 자유로운 토론을 지향하는 학과이기는 하지만 당신과 같은 중국인 학생의 강의 참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학생은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특히나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양궁영을 쐈던 차드 국적 선수의 어려운 훈련 일화가 알려지자 양궁의 최대 강국인 한국의 양궁 장비 제조업체가 직접 그에게 기술적 도움과 훈련적 도움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올림픽 메달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리고 있지만 다른 국적 선수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발벗고 나서서 자신들의 선진국 기술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중국은 이와 같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응원하는 중국 응원단들이 다른 국적 선수단의 텐트나 숙소로 몰려가 중국 선수들과의 대진을 앞둔 그들의 컨디션을 망가뜨리고 숙소 앞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일화는 존재하고 있지만요. 이렇듯 지금의 중국은 많은 나라들에게 민폐 국가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실에서도 중국인 학생처럼 무지성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은 꼴불견 그 자체죠. 한국의 올림픽 메달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하세요. 어차피 당신들이 직접 순위가 높더라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따뜻한 일화를 보인 한국은 중국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시민의식과 선진국의 선순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올림픽 결과를 깎아내리던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의 양궁 제작 전문 회사가 다른 국적 선수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따뜻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는 단순히 한국의 올림픽 메달 결과물에만 집중하고 그것은 원래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몰상식한 중국인 학생에게 엄청난 패닉을 유발했습니다. 중국인 학생의 당황한 태도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코웃음을 치며 저게 진짜 후진국 나라인 중국인의 모습이 아니겠냐면서 당장 강의실에서 나가달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는 곧 순식간에 퍼져나가 야유의 소리로까지 번져나갔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과 관련된 강의실만을 집중적으로 찾아들어와 한국을 깎아내리거나 한국인들에 대해 비하를 하던 중국인 학생들의 태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던 저희 학교 학생들은 더욱 큰 분노를 유발하는 듯 보였고, 이는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이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주고 있는 눈부신 결과물과 국제 뉴스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한국 응원단의 높은 시민의식 태도의 홍보 효과 때문인지 중국인 학생들은 전보다 더욱더 한국을 강하게 깎아내리려는 듯 보였고, 이는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 구석에서 매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동양인 학생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100% 확실하다는 말과 함께 한국인인 자신조차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당황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역시나 자신을 직접 한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학생의 발언 덕분인지 바로 직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중국인 학생은 의기양양해져서는 한국인도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 모습을 보라며 다시 한번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칭 한국인이라는 그 학생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에서는 그럼 그렇지라는 야유 소리가 나왔는데요. 이곳의 학생들은 지금 한국인인 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는 대다수의 저와 같은 한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너무나 감사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번 올림픽 결과물도 중국의 경제적 식량적 지원이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처럼 한국인인 저조차도 이러한 결과물이 중국의 공이 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파리올림픽의 한국 메달은 중국의 것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왜 다른 외국인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일수록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심리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현재 중국은 절대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맞으며 저희 한국에게는 무조건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상황이에요. 물론 파리 올림픽에서 보이는 한국 선수들의 놀라운 결과물과 선진국 훈련 방식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꾸며진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 내부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월급 20만 원을 받으며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의 경제보조금이 있어야만 월급이 100만 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여행이나 이민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한국인인 저조차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이 월급 20만 원을 받고 생활할 때 중국인들은 300만 원 이상의 고월급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공항에 중국인들을 보면 기부금을 달라고 손을 내밀기 바쁘죠. 한국인인 제가 직접 증언하는 것이니 이것은 100% 믿어도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인 제가 아니라면 그 누가 이렇게 한국의 처참한 실체를 설명할 수 있겠나요? 교수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먹은 식단 또한 중국 체육회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그렇기에 중국 선수들이 한국 체육회의 도시락을 달라고 소리를 치는 게 당연하죠. 원래 그들의 돈이었으니까요. 이처럼 교수님과 외국인 학생들의 잘못된 발언은 한국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감과 실망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인을 대표해 직접 사과하고 파리올림픽의 메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중국인들의 따뜻한 지원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한국인인 자신조차 중국의 쏙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바락바락 소리를 치던 그 학생의 발언에 저희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한국인이 맞다며 우기면서까지 그러한 발언을 하는 모습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그 학생이 한국인이 맞는지 구별을 하는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던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학생은 그러한 모습을 참을 수 없다는 듯 교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제서야 자신의 발언이 틀렸다는 것이 들통나니 웃음만 나오는 것이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교수님께서는 방금 발표를 진행한 한국인 학생을 단상 위로 불러내시더니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나가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강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태극기를 띄워놓으시고는 4개의 태극기 중 어떤 것이 진짜 한국의 태극기냐며 질문을 하셨고 한국인 학생이 답을 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워 4개의 꽃 중에 어떤 것이 한국의 국화인지 일침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던 저에게는 굉장히 쉬운 질문들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이 한국인이 맞다며 바락바락 우기던 그 자칭 한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대답에 계속해서 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랬습니다. 역시나 자신이 한국인이라던 그 학생은 아니나 다를까 중국인 신분을 가지고 있던 중국인 학생이었고 교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교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학생의 학생 번호를 조회해 그녀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말았죠. 중국인 학생의 충격적인 한국인 행세에 강의실의 외국인 학생들은 왜 자꾸 중국인들은 중국이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인이 되지 못해 안달이냐며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통쾌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면서도 한국 국적을 가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중적인 열등감의 모습은 현재 중국의 상황이 한국과 비교해 얼마나 처참한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였고 교수님께서도 이를 인지하신 듯 충격적인 객관적 데이터로 그 중국인 학생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경이 현재 중국과 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중국인들은 한국을 엄청나게 경멸하고 비하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한국 국적을 가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 중국의 처참한 실체는 이들이 왜 한국 국적을 가지기 위해 애를 쓰는지 그 이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까 중국인 학생은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20만 원이라고 주장했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현재 중국 청년의 평균 월급은 20만 원, 그리고 한국 청년층의 평균 월급은 260만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수치상으로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죠. 그 나라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월급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여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선진국이고 부유하다라고 주장하던 중국인들의 발언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는 말인데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재밌는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 파리올림픽 선수단에서 소비된 육류량의 차이인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자체적인 한국의 식당 공급을 통해 선수단 식사를 해결했고 이것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소 부실한 파리올림픽 측의 식당과 다르게 한국 선수단이 직접 제공하는 한식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육류 소비량의 최하위였던 중국 선수단과 육류 소비량이 제일 높은 한국 선수단의 차이가 바로 이 국가 경제력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중국은 프로 선수단조차 고기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상황이라는 말인데요.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선수단마저 이런 상황인데 과연 중국 내부의 자국민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이어지는 폭염더위에
전기 사용량마저 선진국 국가 중 최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변압기가 터져버리는 사고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물론 베이징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국 도시들에서는 에어컨조차 소비하지 못하는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죠. 폭염의 엄청난 전기 사용량에도 정전 상황이 거의 없는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선진국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모두 그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굳이 중국과 비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조차 한국인들에게 실례인 상황일 뿐더러 지금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그 자체만으로 말도 안 되는 눈부신 성과의 나라로 변하고 있으니까요.